유튜브 시청자가 주목한 최고의 시리즈, 한국 벤처 투자 명품 콘텐츠. 21세기 크빅판 셜록의 등장. 크빅 셜록.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일단 정리해보자. 그러면 자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본질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의 구별도 명확해진다. 단언컨대 합리적인 투자 유치는 투자자도 기업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약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왓슨, 요즘 사건 의뢰가 뜸해진 것 같아. 자네가 지금까지 해결한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나.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도움이 됐겠지. 그런가? 도통이 평화로움이 적응되질 않는구나. 자네의 사건 해결 능력이 그만큼 탁월한 거겠지. 그리고 우리가 운이 좋다면 이 과정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될지도 모르고. 왓슨, 다 들려. 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어. 사건 해결도 그저 호기심 충족? 시간 때우기 용이지 뭐.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누군간 도움을 받겠지만 그래도 도움을 안 준다고는 안 하는구만. 좋은 사람은 관심 없고 사건이나 빨리 줘. 지금 말하려고 했어. 이번 사건은 자네가 특히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건이네. 의뢰인이 투자 유치의 험난한 과정을 거쳐 계약 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미심쩍은 부분이 있나 봐. 빨리 읽어봐. 크빅 셜록. 먼저 감사 인사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스타트업을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초짜 대표인지라 모르는 것 투성이었는데 크빅 셜록 탐정사무소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엔 드디어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완전히 성공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투자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사건을 의뢰하게 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투자자가 투자 계약서에 5년 이내에 상장한다는 약정을 넣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했거든요. 사업에 자신이 없는 건 아니지만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원래 투자 계약서를 체결할 때 이런 조항을 넣는 게 맞는 건가요? 이런 약정을 넣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도대체 어떤 투자자가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기업한테 약정을 걸자고 하나? 왜? 뭐가 잘못된 건데? 뭐가 잘못됐냐고? 시드 단계 창업자한테 5년 안에 상장한다는 약정을 걸자고 했다잖아. 그게 왜?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영사항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우 답답해 미쳐. 난 자네도 이렇게 답답한데 잘 모르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얼마나 답답하겠나.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둘러야겠어. 빨리 가자고. 셜록, 뭘 보고 있는 거야? 아까 의뢰인이 들고 왔다던 투자 계약서. 그렇게까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나? 주요 투자 조건이 예비 투심위에서 확정되거나 혹은 본 투심위 이전에 펀드 출자자에게까지 보고되면 변경이 힘든 경우가 많다고. 투자 유치 도전은 과감하게, 계약서 체결은 또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네만 열심히 보지 말고 기업이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지 말을 해달라고. 의뢰인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까봐 집중해서 보다 보니 본문을 잠시 잊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 잘 들어. 크게 3가지 주의사항이 있어. 첫 번째는 신주의 인수에 관한 사항이야. 그건 지난 시간에 따라서 잘 알지. 회사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신주를 누가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거냐 하는 거잖아. 맞아. 신주의 인수에 관한 사항은 생각보다 정형화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조문은 신주의 발행 조건에 관한 내용이 담기게 돼. 그리고 납입 기일을 정해서, 납입 기일이라면 투자자가 기업에 투자금을 유치해주는 기일, 그날로부터 투자자가 회사의 주주가 되는 그런 기본적인 합의사항들을 투자 조건인 신주의 발행 조건에 담는 거야. 여기까지는 쉬운데? 그 다음 주의사항은 뭐야? 선행 조건을 정하는 일이지. 기업과 투자자 간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이 납입될 때까지는 시간적인 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몇 가지 선행 조건 충족을 전제로 투자자가 투자금을 납입하는 납입 기일을 지키는 거야. 기업에겐 반드시 선행 조건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겠구만. 그렇지. 만약 연구기업이거나 또는 개인 창업자가 기업 영업에 필수 불가결한 특정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다면 선행 조건으로 지식재산권을 회사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겠지. 그렇다고 한다면 선행 조건은 기업의 상황이나 개별 사례별로 다양하게 구성이 될 수 있겠네? 맞아. 다음으로 봐야 할 조항은 진술과 보장이라는 부분이야. 기업이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서 현재 우리 기업의 상태에 대해서 과거의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진술하고 진술한 내용들이 정확하고 허위가 없다는 것을 보장하는 내용이야. 만약 허위나 거짓으로 진술을 하게 된다면 투자계약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겠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거래 완결 전 해제에 관한 조항도 봐야 해. 보통 거래 완결이라는 개념은 투자금 납입일을 거래 완결일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투자금이 납입되기 전 계약상의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 투자 계약은 해제가 가능해. 기업 입장에서는 거래 완결만으로 단순히 투자 유치가 종료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해야 될 의무 조항들이 생기는 거지. 결국 투자 계약서 체결은 장기간에 걸친 파트너십을 규정하는 일이란 생각이 드는구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계약서 검토와 협상은 무척 중요한 일이야. 두 번째는 종류 주식의 내용을 봐야 돼. 일전에 주식으로 투자받는 방식은 보통주로 받는 경우와 종류주로 받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치. 두 가지 경우 중 종류주로 받는 방식이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래서 종류주 방식의 대표적인 옵션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돼. 슬슬 머리가 아프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설명해보게. 우선 투자자가 주주로서 의결권을 갖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을 봐야 돼. 일반적인 벤처금융 투자계약서는 대부분 의결권을 가져가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지. 두 번째는 이익 배당 우선권에 관한 내용이야. 기업 대 투자자, 누가 이익을 우선 배당받느냐를 결정하는 건가? 그렇다기보단 보통주보다 우선순위를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리가 내포된 조항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최대한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계약서의 결론을 끌어내고 싶을 것 같은데? 협상이란 것이 항상 받을 것만 받는 게 아니라 줄 것은 줘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나.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내용은 청산 자녀 재산 분배 우선 조항이네. 청산 자녀 재산 분배? 내가 아는 그 빚을 청산하다 할 때 그 청산이란 뜻이 맞나? 비슷해. 기업이 설립 등기를 통해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그 다음 해산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법인이 소멸하게 되겠지? 해산이 법인이 소멸하는 거라면 청산은 이후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청산 자녀 재산 분배 우선 조항은 청산을 할 때 채권자들이 우선 가져간다는 거야? 채권자들한테 먼저 다 갚고 나머지가 있을 때 주주들이 가져가는데, 그때 보통주보다 청산 우선주주가 먼저 배분을 받게 된다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투자자 입장에서는 청산 자녀 재산 분배 우선 조항을 넣는 게 좋겠구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넣을 수 있는 모든 조항을 넣는다고 해도 부족할 거야. 벤처 투자가 워낙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거니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전환권이야. 벤처 금융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이 전환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나 전환권은 어디서 주워들은 기억이 있어. 우선주가 보통주로 바뀌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그러니까 결국 1주당 가치를 조정하는 걸 전환권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좀 전에도 투자자 입장에서 벤처 투자는 위험 부담이라 말했지만 사실 벤처 기업은 기업 가치 평가가 매우 어렵지 않나? 미래 가치는 높지만 매출은 높지 않고, 고전적인 기업 가치 평가 방식으로는 기업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울 거고, 듣고 보니 전환권을 협의하는 과정이 꽤 중요할 것 같고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클 것 같고. 그렇지. 예를 들어 1주당 10만 원인데 투자자가 설정한 조건에 의해서 매출이 얼마 안 되면 갑자기 1주당 3, 4만 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지분율까지 고려해서 투자자와 합리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어. 투자 계약에 있어 어디까지를 기업에 불리한 조항으로 볼 것인가는 결국 상대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회사가 벤처 금융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의무 내용도 있어. 어떤 것들이 있어?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에 관한 규정, 기술 이전 및 겸업의 금지 조항, 임원의 지명을 요구하는 조항. 참고로 벤처 금융 투자 계약서는 임원의 지명보다는 참관인 정도를 두는 걸로 권고하고 있어. 그리고 경영 사항에 대한 동의권과 협의권, 기업 공개 및 M&A에 관한 사항이야. 대부분의 조항은 기업 쪽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 같긴 한데, 경영 사항에 대한 동의권과 협의권, 그리고 기업 공개 및 M&A에 관한 조항은 협의에 밀당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치. 중후기 기업 같은 경우는 동의권과 협의권의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긴 할 텐데, 초기 스타트업의 단계에서는 동의권과 협의권의 범위를 되도록 대폭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해. 기업 공개나 M&A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맞아. 상장과 관련해서 상장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신사약정 비슷한 정도로 협의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지. 5년 이내 혹은 7년 이내 상장, 이런 식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정을 하면 기업에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어.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입장에서 협상을 깰 만한 독소 조항인지를 파악하는 항목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제한 규정을 보면 좋을 것 같아. 특히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조항에서 창업자가 연대 책임져야 할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부분은 꼭 점검해봐야겠지. 투자 유치도 어려운데 연대 책임까지 져야 되나? 창업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자기 책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최선을 다하고도 경영에 실패한 부분까지 연대 보증을 지게 된다면 투자보다도 채무에 가까울 것 같은데.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원 행사 사유의 범위를 가지고 투자자와 협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특히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식 매수 청구와 관련해선 귀책 사유,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 위반에 대해서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는 걸로 제한적 협의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해. 그런데 말이야 셜록, 아주 근본적인
근본적인 질문인데 창업자가 이 모든 조항과 체크사항을 기억하고 투자계약서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해? 만약 너무 어렵다면 투자계약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도 방법이고 투자계약서를 많이 본 기존 투자자나 선배 창업자에게 대략적인 리뷰를 부탁하는 것도 방법이야. 그래야 권리도 보호받고 투자 유치에도 성공할 수 있으니까. 자네, 지금 의뢰인이 투자에 실패하거나 불리한 계약으로 힘들어질까봐 걱정하는 거야? 예전 같으면 그 정도 기억도 못할 거면 다 집어치우라고 했을 텐데. 아이 뭐 내가 언제 또 그렇게 맨날 승질을 냈다 그래. 이 정도면 스타트업 대표들도 많이 배웠을 것 같고 자네도 변했으니 우리 탐정사무소도 해체해도 되겠네? 투자 유치를 계획 중인 스타트업 대표들, 지금까지 크빅 셜록이 해결해온 사건들을 쭉 되짚어보면서 본인 기업의 문제를 충분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과 부수적으로 보완해야 할 일들이 눈앞에 명확하게 보이게 될 테니. 다시 한번 말하지만 투자 유치는 기업과 투자자가 같이 성장하는 거란 걸 꼭 기억하길 바래.